드릴 거예요. 자, 판 구조론의 개념을 이해하시려면 선생님이 지구 내부의 구조를 한 번 더, 지구 내부 구조를 그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조금 오버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그리고 요렇게 A, B, C라고 이렇게 그리고요. 여기는 B, D라고 한번 그려볼게요. 해봅시다. 자, 보세요. 자, 얘는 물이에요. 물 밑에 있는 A가 무슨 지각일까요? 바다 아래쪽에 있는 지각, 해양 지각이라고 부르고요. 물 위에 있는 D는 무슨 지각일까요? 대답을 하네. 용은이가 없어서 그런가? 대륙지각입니다. 대륙지각. 자, 봐봐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중에 누가 더 두께가 두꺼워? 라고 하면 여러분 누구라고 할 거야? 맞아요. 두께는 대륙지각이랑 해양지각 중에 대륙지각이 더 두꺼워. 그런데 잘 봐. 밀도는 대륙지각이 두꺼워? 해양지각이 두꺼워? 해양지각이 두꺼워. 밀도 해양지각이 더 두꺼워. 두껍대. 해양지각이 더 커. 그래서 얘는 물속에 가라앉아 있는 거야. 괜찮죠? 왜 그러냐면 해양지각은 무슨 암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현무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대륙지각은 무슨 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 B하고 C 전체를 우리가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멘틀이라고 해요. 맞아요. 멘틀이라고 해요. 그런데 요 B는요. 멘틀 중에서 딱딱한 부분이라고 해서 최상부 암석권이라고 부르고요. 암석권. 여 밑에는 일부가 용융된 부분이 있어서 움직일 수 있는 연약권이에요. 연약권이에요. 자, 멘틀은 지구 전체 내부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움직일 수 있다. 누가? 그렇지. 암석권 움직여 못 움직여? 못 움직여. 이렇게 연약권에서 용융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말랑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유동성을 갖춰요. 움직일 수 있어요. 얘가 움직이는 걸 그래서 멘틀이 움직여요. 멘틀의 대류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 연약권이 움직이면 누가 이동할까? 멘틀의 최상부 암석권과 해양지각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멘틀의 최상부와 대륙지각이 움직일 수 있겠죠? 즉, 멘틀의 최상부와 지각을 합쳐서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런데 해양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해양판, 대륙지각이 포함되어 있으면 대륙판. 그 판들이 몇 개가 있냐면 10여 개가 있는 거야. 판이 10여 개가 있는 거야. 그런데 그 판의 움직임이 모두 같다 다르다? 그렇지. 이동 방향이 달라요. 이동 방향도 다르고 이동하는 속도도 다릅니다. 이동 속도는 어느 정도냐면 1년에 1cm 정도 가는 거 또는 1년에 심하면 10cm 정도 가는 거 이렇게 속도가 모든 판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면 당연히 그 판 어디 부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생길까요? 판 어디에서? 가장자리 아니면 중심? 가장자리. 그치? 그걸 우리 뭐라 부르지? 경계라고 부르죠. 판 경계에서 여러 가지 지각 변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니 일부 마그마가 있는 곳에서 화산이 일어나요. 자, 이렇게 지진과 화산이 자주 일어나는 이 지점을 우리는 변동대라고 불러요. 즉, 이 변동대는 어디와 일치하더라? 판 경계와 일치하더라. 왜냐하면 우리는 10개의 판들로 이루어져 있고 그 판들의 이동 방향과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라는 개념이 바로 판 구조론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자, 판 구조론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연약권의 멘틀의 대류죠. 오케이. 멘틀의 대류라고 하는데요. 요즘 이론을 적용하는 학교가 있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래는 멘틀의 재료라고 두루뭉실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정확하게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이따가 섭입대를 가르쳐 드릴게요. 섭입대에서는요.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하고요. 그리고 해령에서는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라고 요즘에 이렇게 디테일하게 배우는 학교도 있어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배웠으면 요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그냥 뭉뚱그려서 배웠는데요. 그래요. 그럼 뭉뚱그려서 요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받으면 이렇게 멘틀이 대류할 수 있나요? 우리가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 3개 배웠어요. 뭐 배웠죠? 태양 복사 에너지, 지구 내부 에너지, 조력 에너지. 그치? 그 3개 중에 그럼 얘 뭐야? 그렇지. 지구 내부 에너지. 이 지구 내부 에너지의 원인이 뭐지? 방사능 원소가 불안정해서 뭐 한다 했어? 붕괴한다 했죠. 그럼 다량의 열에너지가 발생을 해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만들어지는데 그거에 의해서 멘틀이 움직인다고. 멘틀이 움직이면 판들이 움직인다고. 그 판들이 움직여서 현재 판 경계 부분에 지진과 화산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괜찮아? 오케이. 자, 그러면 선생님 판에서 그럼 경계 부분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데 판 경계는 어떻게 나눠요? 3개로 나눠요. 3개로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우선 수렴형 경계가 있고요. 수렴형 경계. 그리고 발산형 경계. 발산형 경계. 그리고 지각에 해양 지각에 생성 소멸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보존돼라고 해서 보존형 경계. 이렇게 경계는 총 몇 개로 나눈다? 3개로 나눈다. 지금부터 요 경계들의 원리를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어디를 풀고 계시냐면 140쪽을 풀고 계세요. 자, 칠판 다시 한 번만 봐주실게요. 제가 엄청 크게 그려볼까요? 해양지각, 대륙지각 상관없이 선생님 지구 전체를 한번 그려보고요. 연약것만 표현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자, 여기가 지각이고요. 자, 여기가 멘틀의 상부 암석권이고요. 자, 요 밑에가 무슨 건이냐면 연약권인데요. 혹시나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게요. 자,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밀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온도 어떻게 돼요? 커져요. 압력 어떻게 돼요? 커져요. 오케이. 그래서 연약권이 제일 커요. 이 3개 중에서는. 괜찮죠? 연약권이 연약한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서 용융돼서 얘만 뭐가 일어나냐면 대류가 일어난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것들을 합쳐서 뭐라고 부른다고? 뭐라 불러? 그렇지. 판이라고 부른다고 말씀드렸어. 자, 지금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연약권 밑에는 뭐가 있을까? 외핵이 존재합니다. 그쵸? 하나만 더요. 중학교 1학년 때 배웠어. 지각과 암석권, 즉 멘틀의 최상부의 경계를 뭐라 불러요? 모호로 비치지 불연속면이라 해서 모호면이라고 불러요. 자, 모호면이 뭐냐면 지각과 멘틀의 경계예요. 자, 이 경계 부분에서 지진파의 속도가 많이 빨라지거든요. 그냥 단순히 알고 가시면 돼요. 모호면이 지각과 멘틀 최상부의 경계지. 제발 시험에 뭐가 잘 나오냐면 연약권과 암석권의 경계다로 잘 나와. 연약권, 암석권 경계 아니야. 연약권, 암석권의 경계가 없어. 오케이? 딱딱한 부분, 말랑말랑한 부분 주의할 거. 연약권 액체 상태다. 맞아, 틀려? 틀려. 무슨 상태야? 고체 상태야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이제 해볼게요. 외액이 액체잖아요. 그죠? 외액이 액체잖아요. 선생님 이제부터 외액에서 이제부터 에너지를 얻어가지고 위로 상승해요. 이렇게 상승합니다. 즉 멘틀의 상승 부분이야. 멘틀이 위로 상승하면 요 위에 있던 판들은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얘가 상승한대요. 그럼 그거 따라서 옆으로 이동을 하면서 얘들이 점점점 벌어집니다. 맞죠? 그러면 두 판이 이렇게 벌어지는 경계를 흩어질 산자를 써서 무슨 경계라고 부르냐면 발산형 경계라고 불러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발산형 경계는 멘틀의 어디 부분에서 만들어진다? 어디 부분?
상승 부분. 이렇게 에너지가 상승하는 이 부분에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멘틀이 그러면 식어가지고 다시 아래로 내려와요. 여기도 만약에 이렇게 멘틀이 아래로 내려옵니다. 멘틀이 하강부예요. 멘틀이 하강하게 되면 자, 이 판은 여기로 오고 있고 요 위에 판이 있다라고 한번 이렇게 보실게요. 요 판도 요 방향 따라서 이렇게 오겠죠. 맞죠? 그러면 요 판과 요 판이 서로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서로 다가오는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렴형 경계라고 불러요. 그래서 수렴형 경계는 멘틀의 어디 부분에? 하강 부분에 만들어질 수 있다. 됐죠? 그럼 생각해 볼게요. 땅과 땅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땅과 땅이 갈라져요. 그러면 여기가 아무것도 없어서 외액을 본다고 하면 너무 말도 안 되잖아. 그지? 땅과 땅이 갈라지면 그 사이에 퇴적물이 생겨요. 그럼 그 퇴적물을 이제부터 우린 뭐라 부르냐면 또 새로운 판이라고 부르는 거야. 즉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것이야. 근데 나 지금 해양판이라고 했어. 해양판 말고요. 네, 대륙판은요 생성을 하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퇴적물을 다 실어 나를 수가 없어. 그래서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이 발산형 경계. 그럼 여기 볼게요. 봐요. 얘네들이 계속 다가와. 요걸 조금 더 크게 그려드려볼게. 자, 얘네들이 이렇게 성령 이렇게 다가옵니다. 다가오면 누군가가 먹힐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는 해양판이 뭐한다? 해양판이 소멸돼요. 대륙판 소멸될까요? 왜 대륙판은 소멸 안 되고 해양판이 소멸될까요? 자, 앞에 설명 잘 들으면 대답할 수 있어요. 두꺼워서보다 아까 뭐 얘기했지? 밀도 얘기했죠. 밀도가 해양판이 커요? 대륙판이 커요? 해양판이 크죠. 그럼 봐봐요. 요렇게 예를 들어 되어 있대요. A하고 B 중에 누가 밀도가 커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B. A가 내려가고 있잖아. A가 점점 아래로 내려가고 B는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왜 얘는 내려가냐면 밀도가 어때서? 커서. 밀도가 크면 아래로 내려앉아. 밀도가 작으면 위로 떠. 그치? 그럼 B는 밀도가 너무너무 작아서 가만히 있는 거고요. A가 밀도가 크니까 아래로 내려가는 거야. 그래서 대륙판이랑 해양판 중에 누가 더 밀도가 컸지? 해양판. 그래서 해양판이 뭐 되는 곳이야 여기가? 소멸되는 곳이야. 괜찮죠? 그래서 발산형 경계는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곳, 수렴형 경계는 해양판이 소멸되는 곳. 그런데 하나 더. 자, 요 판하고 요 옆에 이렇게 판이 이렇게 있었대요. 이렇게 옆에 이렇게 판이 있었대요. 근데 멘틀의 상승하는 부분이 아니야. 그냥 얘들은 서로 어긋나는 거야. 이렇게 어긋날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요 경계에서는 생성 소멸이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 그래서 요 경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보존형 경계라고 부른다. 보존형 경계. 괜찮아? 오케이. 그래서 보존형 경계는 새로운 해양판이든 뭐든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고 끊어지는 부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됐어요? 네, 그럼 봐봐요. 이제 그림 하나만 더 그려드리고 이제 정리 한번 해드릴 건데, 자, 수렴형 경계 잠깐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수렴형 경계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그려드렸던 거 그대로 한번 그려드려 볼게요. 자, 보시면 A가 있고 B가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알아요. 밀도는 A가 커요? B가 커요? A가 커요. 그치요? 만약에 이게 해양판이라고 했다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대륙판이라고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여쭤보겠습니다. 해양판이 이렇게 내려갈 때 이렇게 지금 없어진 부분이 보여요? 대륙판에 먹힌 부분 보여요? 네, 여기를 이제부터 뭐라고 부를 거냐면 섭입대라고 불러요. 섭입대. 이렇게 먹힌 부분을 섭입대라고 불러. 그러면 잘 봐요. 계속 얘네들이 1년에 약 1cm씩 내려간다라고 볼게요. 그러면 지진의 깊이가 점점점 어떻게 되지? 자, 얘네들이 건드리면 여기서 지진이 생기죠? 네. 지진이 시작되는 것을 진원이라고 부르거든요. 진원이 점점점 파장에 의해서
지진이 일어나는 요 지표면의 요 지점을 진앙이라고 불러요. 자, 얘가 계속 내려가면 진원이 깊어져요, 얕아져요? 깊어져요. 그렇게 진원의 깊이가 깊은 걸 뭐라고 부르냐면 신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진원의 깊이가 얕은 걸 천발 지진이라고 부르고요. 진원의 깊이가 중간인 건 중발 지진이라고 불러요. 즉, 섭입대를 만들면 천발 지진과 중발 지진과 신발 지진을 모두 느낄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시험에 잘 나오냐면 밀도가 큰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까? 밀도가 작은 곳에서 지진이 일어날까? 봐봐요. 진앙이 어디예요 지금? 여기서 진원이 생겼어요. 진원, 진앙, 지표면이 흔들리는 지점이 어디죠? B죠, B. 그죠, 그죠? B는 밀도가 큰 곳이야, 작은 곳이야? 그렇지. 수렴형 경계에서 주의하실 점. 수렴형 경계에는 지진도 일어나고 화산도 일어나. 근데 이 지진과 화산은 어느 부위에 일어나냐면 밀도가 작은 판에 일어납니다. 큰 판은 절대로 일어나지가 않아. 왜? 작은 판에서 진원이 발생했고 그 지표면이 작은 판에 흔들렸기 때문입니다. 라는 것까지 이해해 주셔야 돼요. 됐습니까? 자, 아까 풀었던 데 다시 한번 풀어주세요. 보시면 발산형 경계, 수렴형 경계, 보존형 경계 쌤이 이렇게 써놨고요. 발산형 경계는요. 멘틀의 상승 부분이었어? 하강 부분이었어? 멘틀이 상승할 때요. 맞아. 멘틀의 상승 부분이야. 멘틀의 상승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것이야? 소멸되는 것이야? 새로운 판이 생성되는 것이야. 이상하다. 자, 그러면 얘네들 같은 경우는 이런 거야. 자, 해안판과 해양판이 뜯어집니다.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령이 만들어지거든요. 해령에서 문제가 뭐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잘 봐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판을 이렇게 그려놓고요. 원래 이 판이 이렇게 붙었었어요. 그런데 얘들이 점점 벌어진대요. 그러면 얘네들이 당연히 빈 공간이 이렇게 생기겠죠. 그쵸? 여기를 해령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질학자들이 뭘 했냐면 해령을 중심으로 방사능 원소를 투여해 본 거야. 그 원소를 투여하면 나이를 알 수 있거든. 반감기를 통해 나이를 아는데요. 해령을 기점으로 A, B 중에서 누가 더 나이가 많은 걸 확인하냐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A. A에서 생겨나는 거라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B가 많은 거란 거야. A가 되게 젊은 거야. 넌 왜 이렇게 젊니? 알고 보니 해령에서 새로운 판이 생성됐기 때문에. 그래서 기억하실 게 꼭 시험에 잘 나와요.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나이가 어떻게 된다? 그렇지, 낮아진다 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구나 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해령이 만들어지는데 얘네들은요 섭입대가 없기 때문에 천발 지진이 일어납니다. 진원의 깊이가 얕고요. 당연히 뜯어지는 과정에서 열점을 건드려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됐죠?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대서양 바다에 딱 가운데에 중앙해령이 있어. 대서양 중앙해령이 시험에 잘 나와. 됐죠?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대륙과 대륙이 뜯어져도 천발 지진이거든요. 그때도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요. 지형은 17대예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V자형으로 뜯어져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아프리카에 17대가 있어요. 동아프리카 17대. 그래서 그 17대가 점점점 넓어지면 거기에 물이 채워져서 바다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동아프리카 7대까지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섭입형하고 나머지를 볼게요. 자, 섭입형은 먹히는 거죠. 네. 그쵸? 그럼 밀도차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오케이. 얘는 밀도차가 있어요. 밀도차가 존재하는데요. 대륙하고 대륙은 밀도차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얘는요. 가까이 오는데요. 밀도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맞짱 뜨는 형이야. 즉 충돌형이야. 얘들은 충돌형으로 분류하시는데 충돌형이 생기는 이유는 밀도차가 존재하지 않아서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수렴형은요.
새로운 판이 생성되어 예전 판이 소멸되어 그렇지 수렴형은 소멸됩니다. 어디서 소멸되냐면 주의하실 점 섭입형에서만 소멸됩니다. 충돌형은 소멸이 아니에요. 섭입형은 소멸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섭입형이기 때문에 우선 자 수렴형은 상승 부분 하강 부분 모두 다 멘틀이 그렇지 하강하는 부분이야. 멘틀이 모두 하강하는 부분인데 섭입대가 만들어지다 보니 얘는 천발부터 신발까지 진원의 깊이가 매우 깊다는 거 그거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충돌하는 애는요 신발까지는 안 가고요. 그 충돌하는 에너지가 너무 세서 맞아요. 천발부터 중발까지는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화산 다 일어납니다. 그런데 대륙하고 대륙이 부딪힐 때는 열점을 건드리지 않아서 화산이 안 일어나. 이게 시험에 진짜 잘 나와. 왜냐하면 뭐가 잘 나오냐면 지형 중에서 잘 봐. 해양하고 대륙이 이렇게 만나면 해구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해구가 뭐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그렸죠. 그쵸? 여기 A, B, 그쵸? 그때 여기가 섭입대였죠? 왜 섭입대였죠? 섭입대가 만들어질 때 깊은 한벌 지형이 있어. 거기가 해구야. 여기가 해구거든요. 자, 해구가 만들어지고요. 해구 주변에는 뭐가 있냐면 호상열도요. 여러분 일본이 섬나라인 거 알아요? 그게 호상열도야. 일본 해구라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일본 해구에 에너지가 이렇게 섭입되면서 점점점 내려가다 보면 얘네들이 내려가면 얘네들이 계속 이렇게 평평하게 유지될 수 있을까? 울퉁불퉁해질 수밖에 없죠. 얘네랑 부딪히니까. 그쵸? 그럼 이 울퉁불퉁하게 바다 위로 솟아. 그게 섬이야. 그걸 호상열도라고 해. 그래서 해구와 나란하게 생겨요. 그럼 호상열도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해양하고 대륙이 부딪히면 습곡산맥도 만들어져요. 해양하고 해양은 똑같아요. 그냥 해구랑 호상열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대륙이 들어가면 습곡산맥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 이 습곡산맥은 화산이 일어나는데요. 얘네들이 충돌해서 만들어지는 것도 습곡산맥이거든요. 근데 이 습곡산맥은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거 비교하는 게 시험에 잘 나와. 그럼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바로 뭐냐면 히말라야고요. 히말라야 산맥은 화산활동이 일어나지 않고요.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건 안데스 산맥이야. 이 둘이 비교 잘해요. 둘 다 공통점이 뭐야? 산맥. 산맥이니까 공통점이 뭐야? 다 수렴형이야. 그죠? 다 수렴형이야. 그런데 다른 점이 뭐야? 얘는 섭입형이고 얘는 충돌형. 섭입형이다 보니 화산활동 일어나. 얘는 화산활동 일어나지 않아. 오케이, 그거 구분하는 거 그거 비교해 주시면 되고요. 자, 해구 중에서 여기는 일본 해구. 일본 해구 이렇게 예로 외워주시면 되고요. 얘는 해양 플러스 해양은 마리아나 해구. 마리아나 해구. 요게 대표적인 지형입니다. 그다음 보조적 경계는 별거 없어요. 멘틀의 상승하강 없고요. 얘는요 당연히 천발 지진이고요. 당연히 화산활동 안 일어납니다. 화산활동 일어날 수 없어요. 뜯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불규칙하게 뜯어지는 단층이 만들어져 라고 해서 변환 단층이고요. 대표적인 얘가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외워주시면 돼요. 이따가 사진 찍어서 드릴 테니까요. 요거 위주로 외워주시고요. 제가 하나만 더 설명해야 되거든요. 뭐 말씀드려야 되냐면 우리나라를 이제 말씀을 좀 드려요. 우리나라는 주변에 무슨 판이 있냐면요. 우리나라 주변. 자, 우리나라는 무슨 판에 속해 있냐면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어요. 자, 유라시아판은요. 대륙판일까요? 해양판일까요? 대륙판이에요. 맞아요. 대륙판. 대륙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그럼 여기 우리나라가 이렇게 존재하고요. 여기 일본이 이렇게 존재하거든요. 근데 일본은 판이 어떤 애는 태평양판, 어떤 애는 필리핀판, 어떤 애는 유라시아판이 다 뜯어져 있어. 왜? 호상열도여서 그래. 호상열도여서 그래? 그럼 봐봐요. 여기 유라시아판이 있고요. 여기 밑에 필리핀판이 존재합니다. 필리핀판. 그 다음 여기 옆에 태평양판이 이렇게 존재합니다. 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은 모두 다 무슨 판일까요? 해양판이요. 오케이. 그런데 자,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판들은요 다 어떤 움직임을 하고 있냐면 멘틀의 하강 부위에 있어요.
하남 부위는 발산이에요, 수렴이에요? 수렴. 수렴이에요. 맞아. 얘들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어요. 이렇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판이 밀도가 클까요? 대륙판이 밀도가 클까요? 해요. 해양판이 밀도가 크겠죠.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만들어지냐면 해구가 존재해요. 섭입대가 존재해요. 됐어요? 오케이. 그럼 봐봐요. 시험 문제에 뭐가 나오냐면 밀도는 뭐가 제일 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태평양판이 밀도가 제일 커요. 그럼 태평양판은요. 화산과 지진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밀도가 크니까. 안 일어나요. 밀도가 작은 곳에 일어나요. 자, 필리핀판이 그 다음이고요. 제일 작은 애가 누구냐면 유라시아판이야. 그래서 유라시아판에서 당연히 화산과 지진이 잘 일어나. 근데 그 유라시아판 경계에 뭐가 있더라? 일본이 존재하더라. 그래서 일본은 화산과 지진의 빈도수가 우리나라보다 높고요. 우리나라는 중심부에 속하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의 빈도수가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풀어서 잘 보여주셔야 되냐면요. 우선은